안녕하세요. 좋은 만남의 이창호입니다. 대학 생활을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의 시간으로 보내는 학생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 배우면서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는 대학도 있습니다. 바로 경희대 국제캠퍼스 생활관 학생들인데요. 오늘 좋은 만남은 경희대 생활관의 나눔 봉사단 단장을 맡고 계신 손영아 생활관장과 그리고 봉사단으로 함께 활동 중인 방은빈 학생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 뵈니까 참 얼굴 자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봉사라든지 사랑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좀 좋습니다. 나눔 봉사단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꾸려진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예, 나눔 봉사단은 정식으로 발족된 거는 2011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2011년도 전 한 10년 전부터 학생들이 뭐 10명, 20명씩 각각의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1년도쯤에는 한 1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조직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자치회의 어떤 건의를 받아서 생활관장인 제가 발족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좀 더 지역사회에 또 활동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어떤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동참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 활동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학생들 약 한 100명 정도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올해 같은 2015년도는 가입 인원만 해도 1000명 이상이 되고 활동 인원만 해도 5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방은빈 학생. 그 몇 년 하셨어요, 봉사활동? 생활관에서? 저 한 3년 정도 본격적으로 활동한 거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자치회장도 맡고 네. 그러고 계신 거구나. 네. 그 3년 정도 했는데 어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뭐라 그럴까 봉사한다 그러면 시간도 뺏기고 막 그런다 그런 걱정 안 했어요? 사실 봉사라고 하면 요즘 흔히 스펙이라고 해서 많이들 보여주기 식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뭐 좋은 일이라고 해서 많이들 시작하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막 정말 제가 행복했다기보다 뭔가 좀 칭찬받고 싶었던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봉사활동 하고 나면 막 여기저기 이런 활동 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이게 봉사하는 것도 학점에 들어가죠?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그렇습니까? 네. 그럼 지금 봉사는 할 때 이제 3년 하고 올해에는 자치회장 맡아보고 또 봉사활동도 주도해봤잖아요. 네. 1년 동안 주도해보면서 그때는 지금까지는 이제 참여해왔지만 네. 올해는 주도를 했어요. 자치회장으로서. 어땠습니까? 사실 처음에 막 활동할 때는 사람이 좀 많다 보니까 참여할 때는 왜 저한테는 빨리 이렇게 연락이 안 올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제가 하고 싶은 봉사활동은 저건데 왜?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나하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봉사활동의 1년 동안의 기획은 어떻게 준비를 하세요? 기획은 저희가 그 수요자 원칙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그 봉사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아동 지역센터, 요양소, 뭐 용인시의 사회복지라든가 그다음 이제 공부방이라든가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계획안이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봉사 계획을 짜고 또 이렇게 연간 계획보다는 수시로 이렇게 연락 와가지고서는 우리 다음 주에 몇 명 좀 지원해 주세요. 몇 명 지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의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 스펙에 맞는 학생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연간 계획을 쭉 짜서 이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맞춤형 어떠한 복지활동, 봉사활동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연간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양소라든가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그다음 때 1대1 멘토 같은 거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그거 외에 이제 각 봉사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하는 것도 거의 한 반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주민들이나 어디 그 시민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활동 나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노인에서 우리 저기 무슨 행사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이 있으니까 좀 도와줄라. 또 지역 주민의 걷기 대회를 하니까 우리 좀 동참을 해줄라. 뭐 장애자 복지대잔에서 우리 어떤 행사를 하니까 거기 뭐 100명을 보내줄라. 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또 지원되는 게 있고 우리가 한 5,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뭐 요양센터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뭐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연간 계획을 갖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하시면 어떻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봉사활동이 좀 필요하다 할 때. 각 기관하고 이미 저희들은 그 연결 루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뭐 개인이 이렇게 전화해서 부탁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각 기관이 어떤 쪽에서 왜냐하면 이거 안전 문제라든가 또 저희들이 그 보내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봉사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조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가능한 그 단체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박은민 학생, 그 많은 1,000명이나 되는 그 봉사 학생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네. 힘든 건 없어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의욕적이게 나는 봉사를 오래 하겠어라고 마음 먹었다가 사실 자기 스케줄이나 다양한 일들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도 많아서 서로 약속을 하고 나서 저희 봉사자들도 약속을 하는 거고 기관에도 약속을 하는 건데 그런 약속이 좀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좀 힘듦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봉사활동 할 때 보면은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네. 그 즐거울 때는 좀 어떨 때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즐거웠던 때는 그 어머님, 저희가 요양센터를 꾸준히 가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저한테 어머님 간식을 제 손에 꼭 쥐어주셨던 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어머님이 네. 먹으려고 숨겨놓었던 걸 주신 거구나. 어머님이 저를 챙겨주시려고. 네. 그러셨군요. 네.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때가 제가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초반이라서 되게 어머님들이 조금 되게 어렵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까?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네네. 어머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 걸 보고 나서 왜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선으로만 봤었는지 좀 약간 제 자신을 좀 돌이켜보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은 걸 느낀 시간이 됐었네요. 네. 좀 안타깝거나 슬펐던 순간은 어떤 때가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봉사활동할 때 그랬어요? 저 그래도 같은 요양센터였는데 어머님께서 자꾸 저한테 집에 가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 정말 못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신가 했는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갈 때마다 자기는 언제 집에 갈 수 있어? 뭐 아니면 언제 가족들이 뭐 올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니까 가족분들도 자주 오시고 계시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뭔가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창문에서 밖에 바라보고 계셨을 때 그런 그냥 뒷모습들이 조금 쓸쓸해 보여서 좀 슬펐던 기억이 나요. 그때 눈물도 흘렸고 막 했겠다. 저 관장님, 그 학생들이 봉사활동하는 거 보니까 어떠셨어요? 어떠시던가요? 저는 저희 학교가 그 봉사활동을 하나의 그 설립자분이 그 봉사활동을 가장 어떤 우리 학생들한테 늘 가르쳤기 때문에 이 봉사활동이 그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요즘은 자식이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거의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받기만 받아봤고 또 실질적으로 남한테 줄 줄을 모르는데 학교 들어와서 이런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늘 받아봤던 거를 이렇게 줌으로 인해 가지고 느끼는 여러 가지 또 부모님들이 자기네들한테 어떤 많은 그런 희생을 했다는 것도 느끼고 네네. 또 사회에 나가가지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는 진정한 어떤 살아있는 교육들이 이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으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도 학생들을 느끼고 또 대학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도 좀 높아질 거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어요. 예, 특히 저희 그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는 휴머니스 칼리지라고 해가지고 교양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수 못하면 졸업도 못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봉사가 필수적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 생활과는 그 교양 프로그램 이외에 자발적인 어떤 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학생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기존의 어떤 젊은이들이 아니고 굉장히 성숙된 젊은이들이구나. 앞으로 우리 미래에는 굉장히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박인민 학생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뭐 좀 비슷하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가졌지만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참 즐기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하는 봉사활동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올해까지 했는데 네. 내년 이제 졸업이죠. 올해, 좀 아쉽지 않아요? 어때요? 아무래도 학교 근처에 있어서 더 뭔가 편하게 쉽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가다 보니까 저를 기억해 주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혹시 이 지역에 안 있더라도 그렇게 꾸준히 갈 수 있을까? 혹시 제가 안 오면 혹시 기다리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마음 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봉사가 본인 생활에서 낭비라고 하거나 조금 무겁게 느껴지면 사실 시간을 낸다는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봉사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올해는 다 끝났는데 예. 올해 보니까 학생들이 이 작은 행복 이야기하고 이런 책을 좀 만들었네요. 예.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우리 학생이 한번 설명해 그래, 주죠. 우리 저 방은민 예. 학생이 좀 학생들이 설명 좀 만들었습니다. 해줘봐요. 이게 지금 2015 작은 행복 이야기 해서 네 번째 이야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네 번째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벌써 네 번째 발간했다는 얘기인데 네. 책 좀 소개 좀 해주죠. 저희는 작은 행복 이야기는 저희 봉사 활동을 담은 소책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소감문도 달려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모금 활동했던 게 어떻게 쓰여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장이고 그 외에 저희 봉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억에 남는 글이 좀 있습니까? 우리 멘토들보다는 멘티들, 그러니까 그 다문화 가정 애들이나 저소득층 애들이 쓴 글 중에는 진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고 숙제를 돌보려 해도 진짜 친절하게 돌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네. 이 언니 오빠들이 와서 이렇게 나를 너무 잘 가르쳐 줘서 나도 대학교 가가지고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나도 이렇게 나같이 공부 못하고 제대로 숙제를 못하는 그런 애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겠다. 뭐 이런 우리 애들이 봉사하고 느낀 것보다는 멘티들이 느끼는 그런 쪽에 저는 감동이 많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 분들 글들에서는 감동도 있겠지만 진짜 진솔한 표현들을 써주셨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진솔한 글을 썼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직 또 우리 경희대학이 또 대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할 일이 많구나. 좀 더 많은 그 봉사자들이 멘토들이 만들어져서 원하는 모든 그 멘티들한테 부르 청소년한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들도록 만드는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자서전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1년 동안의 봉사활동으로 만든 자서전이라고 들었는데요.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생활관 나눔 봉사단 학생들이 네네. 그 노블 카운티 어르신네들하고 1, 2년 동안 봉사를 하게 같이 됩니다. 하면서. 그러면은 그분들의 삶을 전부 다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를 그 1, 2년 동안 녹음도 하고 기록도 하고 해서 그거를 나름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이야기를 그 글로서 엮어가지고 올 9월에 저희가 9월에 이거를 발간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버는 거는 기술, 쓰는 거는 예술이라는 이분은 구두쇠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았지만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350억이나 카이스트에 기부를 하셨고요. 이 사랑의 퍼즐이라는 얘기를 하신 분은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이, 진짜의 사랑이 어떤 거라는 거를 젊은이에게 얘기해 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육자로 길로서 감회를 기록하신 분인데,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진정한 교육이라는 건 어떤 거다. 또 어떤 분은 현재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거를 주제로 해서 쭉 적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자서전이 학생들의 살아있는 인성교육, 그리고 자기네들이 미래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그런 어떤 알찬 삶의 지혜를 배우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 봉사활동 중에 가장 뜻있는 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자서전도 만들고 계신 거 보니까는 학생들의 그 실력들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박은민 학생은 이제 모든 봉사활동을 정리하고 내년에 졸업을 하는데 올해 마지막 이제 자선 음악회를 했죠. 네. 좀 분위기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해주실까봐 좀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는 좋은 마음에서 하는데 저희 마음을 다 알아주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걱정을 초반에는 많이 했었는데 너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분들도 너무 많이 와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들 그래도 봉사 그리고 남을 돕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도 그때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서천동 주민센터에서도 공연 오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네, 그분들 어찌 기꺼이 참여해 주신 거죠? 네. 그때 저희 그 음악회는 저희가 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그 사실은 봉사단의 어떤 축제예요. 그러니까 봉사한 사람들의 멘티들, 멘토들, 또 지역 주민들, 또 소년, 소녀 그 멘티들이나 봉사 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눔을 감사히 여기는 그런 어떤 우리 축제의 장이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기숙사생들도 돈을 내고 또 우리 자선 기금이죠. 자선 기금이요. 근데 그 기금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저소득층도 있고 어려운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런 내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불우 청소년을 위해서 내놓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그 모금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또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축제의 장으로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고 또 그런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어려운데 어떻게 이 돈을 여기다 내니? 너 그냥 뭐 조금이라도 너 필요한 데 쓰지 그러면은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도 내보면은 그것이 더 기쁘고 즐겁고 보람찬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연말에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거를 보니까 참 이게 자선음악회라는 게 그 봉사자와 또 봉사받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어떤 한 곳에서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런 어떤 축제로서 매년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자선음악회가 점점 더 커져서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용인시, 수원시, 화성까지 다 한 큰 어떤 자선음악회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올해 자선음악회에서 얼마 정도 학생들이 좀 모았어요? 총 저희들이 모은 거는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 중에 그날 자선 음악회 할 때 많이 모였네요.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꼭 이렇게 그냥 우리 아마추어들만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좀 저렴한 비용을 갖고 네. 출연하고 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뭐 경비 다 쓰고 하니까 한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금 용인시나 기흥구청에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돼서 우리 방은빈 학생, 이제 마지막 봉사활동도 마치고 내년 졸업이에요. 좀 아쉽지만, 네. 그 봉사는 어떤 것이다.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 생각에 봉사란 일상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어린아이가 일어서서 걷기 위해서는 3,000번 정도 넘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3,000번 넘어져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그 걷는 행동이 너무 어렵거나 뭐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은 아닌 것처럼 봉사도 저는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봉사를 시작할 때는 진짜 그만두고 싶고 부담스럽고 또 중간에 많이 그만두기도 하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참여하고 또 참여하다 보면 사람이 걷게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일상이 되는 게 저는 봉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2016년도는 지금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알차게 꾸려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그 저희가 봉사활동에 나가보면은 그 청년 세대의 가장 미래의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다문화 가정 학생들, 결손 가정 학생들, 그 다음 고령화에 의한 노인네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 학생들이 나가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청년들의 미래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위험 리스크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청년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평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지금 미래의 그 어린 그런 리스크에 있는 다문화 가정, 결손 가정, 노인네들하고 더 많이 소통을 하고 더 많은 도움을 준다면은 미래에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그 본인들의 어떤 삶을 또 평화로운 삶을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저희 대학이 기초가 돼서 또 이 지역 사회에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학생이 나가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전국에 330만 명 대학생들이 전부 다 저희를 본따서 모두 다 그런 어떤 사회에 꼭 필요한 데 가서 대학생들이 봉사하고 그다음 보람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봉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방은빈 학생 참 오늘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고요. 내년에 좋은 일 있길 좀 바랄게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지역의 사회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오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손영아 생활관장과 그리고 방은빈 학생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요. 봉사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봉사에 많이 좀 하셔서 그 좋은 사랑 이웃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